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8일 일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는, 지난 한 주는 많이 바빴습니다. 많이 바빴다는 얘기는 일상에서 새로운 게 생겨가지고, 신경을 좀 못 썼더니 시장에 신경을 못 썼다는 얘기는 늘 하던 데서 한 몇 시간 시장을 못 봤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시장의 흐름을 한번 놓쳤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일요일부터, 지난주 일요일, 일주일 전부터 잠을 갖다가 좀 못 자다 보니까, 화요일 날, 그러니까 12월 3일이죠. 밤에 이상한 일 생길 때, 그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수면제를 먹고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새벽이래야 되나? 한 5시 반쯤인가 6시쯤인가 일어났거든요. 그래 일어나니까 세상이 시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이런 일. 전저점을 뚫고 내려간 야간 선물 차트거든요. 60분 봉으로 보면은 밤새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이런 대단한 일이 밤새 벌어졌다가 왔는데,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이틀 동안, 상당히,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12월 3일이 수요일인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화요일 밤 사이 생긴 건지, 어찌된 건지 모르겠는데, 화요일 밤에 생겨가지고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상당히 좀 헤맸습니다. 지금도 정확하게 뭔 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연락이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고 여러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제일 젊은 친구는 조카가 우리 아들보다 많이 어린데 20몇 살이고 24살 됐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길래 쭉 톡으로 얘기를 해주다가 서울에 있는 네가 잘 알지 이 총구석에 있는 내가 알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끝을 냈는데, 그래도 내보고 분석을 잘하니까 지 아버지인데 물어보면 되지 내인데까지 연락을 했나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게, 나는 뭔가 있다는 게 내 의견이었고, 그 조카는 젊은 애들은 이재명을 안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 젊은 애들이 이재명을 안 좋아하는가 싶기도 하고, 이재명은 어쨌거나 대단한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리고 어제 좀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그 윤석열 탄핵이 있었지요. 그래서 탄핵이 되면은 장이 크게 무너질 건데 하는 생각도 했고, 지난달에 내가 얘기했는가 모르겠는데, 나는 중하순쯤에 그 엔캐리하고 미국 셧다운을 조금 걱정을 하고 있었고, 풍문에는 12월 초순에 폭락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12월 초순 폭락설도 염두에 좀 두고는 있었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일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그런 일 때문에 신경을 좀 못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요한 사건도 놓쳤고, 그러니까 이 밤에, 그러니까 화요일 낮에 아무래도 뭐가 찝찝해가지고 화요일 낮인지 화요일 야간장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때쯤 해가지고
거의 다 청산을 했습니다. 아마 야간장인 같은데 거의 청산을 했습니다. 청산을 다 하고 조금 남겨뒀지요. 뭘 남겨뒀는가 하면은 위클리 옵션을 조금 남겨뒀는데 뭐 흔들어 놨었고 뭐 내 거는 다 체결되고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체결되고 뭐 또 내려가서 밑으로 체결되고 위로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되는데 수면제 먹고 자노니까 뭐 모르고 잤지요. 그래서 뭐 손실이 난 건 아니고 조금 이익은 났는데 큰 기회를 놓쳤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12월 폭락설이 아마도 뭐 입건이었나 봅니다. 입건. 근데 입건이 밖으로 다 새 나갔으면은 뭐 비상계엄 계엄령이라는 게 뭐 합법적인 한데 뭐 과거에 계엄령 해봐야 뭐 우리는 뭐 80년 경에 계엄령밖에 모르잖아요. 뭐 그 전에 계엄령은 잘 모르니까 체험을 안 해봐서 모르죠. 그 계엄령이라는 것도 뭐 정권을 탈취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계엄령을 했는데 내란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그리고 움직인 잡채가 윤석열이 처음 들어와 가지고는 그냥 뭐 다른 쪽은 잘 모르겠고 군대 인사는 뭐 적절하게 하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한 1년 지나면서 육사 출신들로 싹 깡그리 갈아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보니까 뭐 요번에 보니까 육사 출신들이 뭐 참모 총장부터 해가지고 뭐 특전사 뭐 사령관들 하고 노는데 왜 그래 하나같이 삐리삐리한지 참 기도 안 찬다는 생각이 들고 안기 부장이란 사람도 그렇고 와 저래 가지고 저런 것들 믿고 국가를 통치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저래 약해 빠져 보이는 것들이 뭘 하겠나. 이게 전시였으면 어땠을까. 전시였으면 그냥 만약에 일본이 적군이다, 중국이 적군이다, 북한이 적군이다 이래가 쳐들어왔으면은 와 저거 막아냈겠나 저놈들이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밑에 나선 계급 사람들은 믿음이 가는 사람들이 많던데 어떻게 위에 계급들은 뭐 고돌이 치가지고 계급을 딴 건지 뭐 문제를 했는지 전부 하나같이 바보가 하나 삐삐 피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나도 군대 갔다 왔으니까 그 이 사람들을 봤는데 뭐 하다 못해 학교 다닐 때도 대학생들도 뭐 데모할 때 소신 있게 데모를 하고 뭐 나름대로 주관을 가지고 했는데 이 하여튼 이해하기 힘든 뭐 그런 군인들을 이번에 봤습니다. 참 희한하다 하는 생각이 됐고 탄핵이 될 가능성도 있고 안 될 가능성도 있고 반반 정도 보고 있었는데 결국은 탄핵이 안 됐지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급등을 하는가? 나는 지금 위쪽으로 좀 올라갔다가 빠지도 더 빠진다고 봤는데 야간에 이런 식으로 바닥을 찍은 건지 그 야간급 말고는 여기 보면은 코스피 200 내가 일부러 4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코스피 200은 전저점을 못 깼거든요. 그리고 선물도 전저점을 못 깼습니다. 내려오다가 보리지멘트 하단에 막혀서 올랐고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도 전저점을 안 깨고 여기 지지받고 지금 여기 21선하고 뭐 몇 군데를 겹쳐가지고 뭐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월선이 올라갔고
21선 지지받았었고, 내가 전에 설명하면서 두 줄을 꺼놨지요. 그 두 줄을 껐는데 그 위에 줄 쪽에 보면은 여기 한번 걸렸지요. 여기도 대충 한번 걸렸지요. 여기도 대충 한번 걸렸지요. 여기도 걸리고 그러니까 이 선이 뭔가 모르게 중요한 선이었다. 뭐 결론이 나왔지요. 그리고 밑에 선도 보면 여기 한번 걸리고 여기는 뭐 종가에 비슷하게 걸리고 여기는 시가에 비슷하게 걸렸으니까 약간의 의미는 있는 것 같긴 한데, 특히 위에 게 더 많이 지지받고 저항받고 했으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 금요일 같은 경우도 고점이 여기를 뚫지 못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이 고점을 월요일 날 뚫어주면은 방향을 위쪽으로 잡는 것이 되고, 내가 삼성전자를 잘 봐라 했는데 삼성전자가 3일 동안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거 적산병이죠. 적산병이면은 뭐 적산병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은 일단 양봉이 3개 나왔습니다. 양봉이 3개 나왔고 요거만 뚫어주면은 요 라인을 뚫으면 요 라인이 내일 되면은 또 21선하고도 맞물립니다. 요 라인만 뚫으면은 어쩌면 좀 위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겠다. 그리고 불꽃쇼가 한번 남았다는 거는 아직 내 생각은 변치가 않는데, 우리나라만 빼고 전 세계가 다 갈지, 우리나라도 같이 갈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나는 우리나라도 이번 불꽃쇼에는 동참을 할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쭉 빠져도 빠지겠지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그렇다. 그러면 뭐 내가 주로 보는 게 선물이니까, 야간 선물이 야간에 좀 오를 줄 알았는데 막 그냥 도지 정도 오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요 저점을 깨로 한번 내려갈 건가, 아니면은 그와 관계없이 이 저점을 깨로 내려가지 않고 위로 올라갈 건가, 요 부분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통상 요런 식의 놓으면은, 주간에 이런 게 놓으면은 요거 깨로 분명히 내려갑니다. 90% 이상 10중 8구 내려가거든요. 근데 야간장에 그 윤석열 밉다 하니까 진짜 내하고 뭐가 안 맞는지, 내가 윤석열이 그 발표한 그 다음날 오전에 하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내보다 한 발 빨랐어요. 그 전까지 포지션 상방으로 잡고 있었거든요. 상방으로 잡고 있었고, 혹시나 상방으로 대박 날까 싶어서 위클리를 살짝 담가 봤었는데 조금 수익 내고 뭐 끝나버렸고, 그래서 코스피 200을 보게 되면은 뭐 보다시피 강하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 금요일날. 뭐 이건 또 왠지 잘 모르겠는데 뭐 좀 지나고 보니까 이게 어쩌면은 토요일날 윤석열 탄핵, 그 다음에 김건희가 뭐였노, 뭐 특검, 김건희 특검은 2표 차이로 부결됐지요. 그래서 뭐 이래 보면은 지금 바닥을 찍은 건가 올라갈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면은 첫 번째, 거래를 안 하면 된다. 두 번째, 거래를 하고 싶으면은 내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지요. 그 알려드린 대로 하면 된다. 그러면 이번 주는 어찌 될 거냐?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시장이 맥을 못 추고 있을까?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따라가는 게 정상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금요일 장중에 보니까 금융주 그러니까 국민은행 KB죠. KB가 장중에 한 9% 정도 빠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결국 얼마 빠졌나?
신한지주는 뭐 올랐고, 나 그 전에 봤나? 하여튼 상당히 많이 빠지는 걸 본 기억이 있는데, 뭐 하루만 지나면 다 까먹으니까 뭐 기억을 못 하니까 내가 목요일 날 본 걸 봤네요. 목요일 날 이렇게 많이 빠졌지요. 목요일 빠지고 금요일도 뭐 반등하지 못하고 조금 더 밀린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요게 이제 주식 차트니까 삼성전자는 조금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고, 조금 더 크게 볼게요. SK 하이닉스가 좀 빠지길래 이거는 또 뭐지 하는데 21선에 저항을 받고 내려오고 있구나. 그러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네. 삼성전자 올라가고 SK 하이닉스가 올라갈 것 같지요? 그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요거도 뭐 대충 뭐 조금 더 내리더라도 이제 반등할 때가 된 것 같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21선 뚝 올라와서 조정받고 21선 지지받고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 현대차 볼리즘에도 하방까지 내려왔으니까 이어서 저점을 뚫고 내려가든 뭐 반등이 들어오든 할 건데, 곧 반등이 한번 빠지더라도 들어왔다 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현대차 봤으니까 기아차는 21선 밑으로 내려갔네요. 셀트리온도 21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위에서 뭐 지지받고 꼬리 달고 올라갔고, 고려아연이 상당히 많이 가던데 또 빠졌네요. 고려아연이 200만원 넘어가길래 이거 뭔 짓을 하는 거지? 뭐 100만원 밑에부터 쫙 올라갔는데 이 고려아연이 잡주도 아니고 이렇게 큰 주식이 이렇게 잡주처럼 막 움직이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이 전체적으로 뭐 한 12 정도까지 뭐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뭐 결론은 뭐냐? 결론은 외국인들이 12월 3일 날 샀거든요. 12월 3일 날 사고 12월 4일 날 팔았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날 산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지만은 계속 팔다가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뭘 알은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팔았거든요. 얘네들 생각대로 안 움직였나? 실패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금요일 날 보니까 외국인들이 2,800원 계속 팔았는데 장중에 매수가 이래 됐습니다. 매도로 시작해가지고 기관과 연기금과 금융투자를 비롯한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사더라고요. 갑자기 오전에. 그래서 어쩌면은 세게 올라갈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팔았습니다. 근데 또 애매한 거는 뭔가 하면은 외국인이 팔았는데 이 수량을 보면은 매수세가 강해요. 그래서 이 개별 종목들, 지수와 관련이 없는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구나. 그러면은 지금을 바닥이라고 외국인들이 보고 있을 가능성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계좌를 보니까 내 주식 계좌 신경을 좀 못 쓰고 그냥 놔놨는데 반대매매 나간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한 2번 돈 맺었거든요. 그리고 또 월요일날 회복이 안 되면은 또 반대매매 나간다고 반대매매가 화요일날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빨리 안 올라가면 내가 돈을 이거 고민을 했거든요. 돈을 내가 몇 가야 되나?
아니면 반대매매 나가게 놔둬야 되나? 요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어차피 불구쇼가 한번 난 다음에 팔아야 내가 그래도 그동안에 주식에서 손실 난 것들 복구를 좀 할 건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돈을 조금씩 메꿔 가지고 반대매매 안 나가게 뭐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내가 봐도 내가 가진 종목들이 뭐왜 이런 잡주들을 다 갖고 있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 뭐 산지가 좀 되다 보니까 내가 그때 왜 샀는지도 기억을 잘 모릅니다. 차트 보고 뭐 보고 샀는데 뭐 테마를 보고 산 것 같은데 테마를 보고 산 것도 있고 뭐 어떤 고수가 뭐를 추천했다 이래 가지고 그거를 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아주 박살 중에 박살이 났더라고요. 뭐 6천 원 정도 할 때 뭐 최소 9천 원 간다 이래 가지고 내가 6,300 몇십 원인가 샀는데 2천 원이 깨지고 내려갔었지요. 그래가 한 따블라가 한 3천 원 갔다가 다시 조정을 좀 받길래 몇 주 더 사놓았는데 그것도 또 꼬로박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70% 팽가손 나 있는 거죠. 근데 회사를 보면은 망할 것 같지는 않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 왜 사락했을까 보니까 리튬주인데 미국에서 세계 최대 리튬 강산이 한번 발견돼 가지고 하는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사락했구나. 그러니까 고수라는 사람들이 뭐 사실 고수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하고 고수하고 별 차이가 안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뭐 이 정보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몇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대한 정리를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하성운 같은 경우 이래 들어보면은 시장에 대한 정리를 좀 잘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나 저기 저 주식 무슨 대회 있지요. 개미들 대회. 거기서 뭐 여러 번 우승한 진짜 슈퍼 개미 해가 주식 트레이더 있는데 뭐 롱숏 만들어 가지고 뭐 수익 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쭉 하는데 그거 뭐 여러분들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내려갈 때 내려가는데 투자, 올라갈 때 올라가는데 투자. 그 선물이나 별 다를 바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개발해서 만들어서 대원 모집하고 뭐 돈 벌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진짜 돈 잘 벌고 또는 아직 돈 잘 못 벌었더라도 잘 벌 자신이 있으면은 어 유료 강의를 안 하지요. 왜냐하면은 그 유료 강의 준비하고 거기에 시간 뺏기면은 자기 본업이 안 되거든요. 본업에서 자기가 하루에 뭐 몇억, 몇십억도 벌 수 있는데 그 꼴랑 그 몇천만 원 받으려고 뭐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20년 전에 한번 강의하면은 그 유명한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한 3천쯤 받았나 보더라고요. 뭐 한 3천도 뭐 한 달에 부지런하게 뭐 한 100군데 돌아다니면은 뭐 한 돈이 좀 될 수도 있지. 한 30억 되니까 뭐 짭짤할 수도 있는데 진짜로 잘하는 사람들은 지가 그냥 방구석에 앉아가지고도 사무실에 앉아가지고도 뭐 하루에도 뭐 몇억 벌고 몇십억 벌 수 있는데 뭐하러 쫓아다니가지고 그걸 갖다가 진짜 개미들 그 푼돈 뜯어가지고 먹을 아이고 초잡고로 하는 그런 생각이 나는 솔직히 듭니다. 뭐 내가 별로 실력은 없지만은 그래도 유료로 안 하잖아요. 뭐 돈 벌면 내가 1,000억 이상 뭐 돈 좀 번 사람들은 이 영상 찍는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뭐 한둘이 보이는 거는 뭐 매억남 그거는 1,000억 넘게 벌었다는데 뭐 젊어서 그렇는가 뭐 나와가지고 영상을 찍던데 그거 말고는 지금 영상 찍는 사람 중에 1,000억 넘게 번 사람 있습니까? 나 없는 걸 알고 있는데 뭐 우리가 알려진 사람 중에는 주식으로 제일 많이 번 사람이 주식 농부 아닙니까? 뭐 그러다가 한 몇 명 더 있지요. 뭐 이름 밝히기는 좀 곤란한데
나도 한 달이 건너면 아는 사람들 몇 있으니까 몇 명 더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뭐 그 사람들은 뭐 안 찍죠. 그런 거 찍을 시간도 없고 알리기를 원하지도 않고. 뭐 그렇죠. 뭐 몇십억 벌었을 때는 뭐 우쭐해가지고 하고, 몇백억 벌어도 우쭐해가 하는데, 천억대 이상 벌은 사람이 우쭐해가 나와서 뭐 벌었다 이런 거 안 하지요. 압구정 미꾸라지 같은 경우는 뭐 벌었다가 날려놓으니까 나와가지고 뭐 한마디씩 하고 하던데, 그거는 또 투자자금 마련했다가 실패해가지고 뭐 구속된 적도 있었나, 뭐 하여튼 좀 시끄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뭐 한때는 우리나라 파생시장을 주물럭거렸으니까, 뭐 지금만큼 규모가 크지 않을 때 뭐 대단한 사람이면은 틀림없지요. 근데 지금 거짓 하면은 바로 거래 정지당하지요. 경고 나오고. 내 주위에도 돈을 갖다가 뭐 그 정도 벌지도 않았고 그 정도 규모로 하지도 않는데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경고 먹더라고요. 뭐 그거는 돈 버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기법을 개발해냈는데, 시세 조작 뭐 혐의 이래가지고 경고를 주고 매매 정지를 시키고 이러더라고요. 그거를 탈피하려고 막 하다가 탈피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한번 실수를 하니까 뭐 또 경고 날라오고 매매 정지도 당하고 이러던데, 그러니까 개인들이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면은, 집단으로 만들어내면은 그거는 통제가 안 되는데, 일개 개인이 하면은 그 방법을 못 쓰게 만들죠. 뭐 그 방법을 알려달라, 못 알려주지요. 그 시장을 자꾸 교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이 메이저 세력들의 실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내가 상대하기가 점점점 버거워지더라고요. 내가 영상에서 박사님을 통해 가지고 유료로 강의하던 기법들을 많이 무료로 만들어냈잖아요. 알려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유튜브 생태계에서 완전히 유료로만 강의하던 내용을 지금 무료로 대부분 다 풀어놨지요. 대부분 다 기법들이 풀려 나와 있습니다. 무료로. 뭐 그 다음에 리딩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거는 아직도 유료로 하는데, 기법이란 기법의 대부분은 지금 박사님이 전에 다 풀어가지고 무료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튜브를 보든 하나만 보면은, 하나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보면은 그 안에 웬만한 기법들 한 8, 90%는 다 있습니다. 수익 내는 기법들. 뭐 거기서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은 1, 20%는 더 찾으면 되고, 또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개발을 하면 되고, 뭐 그런 거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노력을 한 끝에 뭐 만들어내 가지고 그 기법을 공개하지요. 메이저 세력 그거 감지하면은 그 기법 쓰는 사람들, 개미들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다 털어먹습니다. 뭐 어차피 이 주식 세계는 돈 벌려고 들은 세계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갖다가 나눠 벌겠다, 그건 말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돈 나눠 벌겠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돈은 나눠서 버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크니까 나눠 벌 수 있지 않냐?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하고 시장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흐름을 알려주고, 이렇게 버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근데 이 알려준 방법들이 이전의 영상에서 대부분 다 언급이 됐던 부분들이고, 또 시장의 흐름 자체는 언급을 할 수가 없지요. 그때그때 상황과 그 흐름의 분위기 이런 거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근데 시장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시장에 투자하는 시간이 뭐 10시간이다, 15시간이다 이러다가 뭐 몇 시간만 또는 며칠 동안 시장에서 떨어져 나가지요. 금방 가머리를 씁니다.
그게 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술도 못 먹고 사람도 못 만나고 하는 겁니다. 술 먹고 사람 만나고 즐겁고 이러면은 바로 계좌에 표가 납니다. 며칠 안에 계좌 박살납니다. 짧아도 길어도 일주일 안에 계좌 박살납니다. 그걸 갖다가 아주 긴 세월 동안 아주 많이 반복을 했기 때문에 같은 업에 있는 사람,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안 만나려고 그러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점점점 없어지고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점점점 줄어들고 뭐 그거는 부모 형제도 마찬가지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 시장에 진짜로 돈 벌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되면은 그러니까 잘못되는 사람이 99%가 잘못되지요. 잘못되는 99% 사람은 돈도 잃고 뭐 사람도 잃고 주변 인맥도 잃고 다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맞는데 뭐 나이 들고 나면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덩치 먹는 사람들이 거짓말에 덩치 먹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좀 정직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해 가지고 덩치 먹을 이유는 별로 없잖아요. 물론 거짓말에 덩치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맨날 꼭대기쯤 되면은 뭐 사야 된다고 떠드는 사람들, 바닥쯤 되면은 뭐 공황이 온다, 전쟁 난다, 내려간다고 떠드는 사람들, 다 거짓말 아닙니까? 오늘 보다가 보니까 오늘 내가 한 주 동안 다사다난했습니다. 그 매매하다가 인터넷이 뻑이 나가지고 그 복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그러면서 돈도 좀 많이 날리고 뭐 그랬습니다. 리듬도 깨지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며칠 동안 쉬르고 오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기사가 와가지고 보고 갔는데 뭐 결국은 이것도 도둑놈이 많네요. 내가 제일 빠른 걸로 했는데 그래가 돈을 더 내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 그래 당했을 때 속으로 아이 멍청하게 그래 당하나 했는데 내가 당하고 나니까 세상에 참 잘 모르는 분야는 당할 수밖에 없다. 또 법적인 부분 내가 당했는데 당하고 나니까 법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가 끝까지 가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이거 이기면은 진짜 소탐 대실이 될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이거 그냥 이쯤에서 관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정위원이 있었는데 그 조정위원이 대구 모 인류고등학교를 나온 것 같고 서울대 정외과를 나왔고 사법연수원 24기인가 이런 거 보니까 30이 넘어가지고 고시 합격을 냈고 그러니까 딴짓을 하다가 고시를 본 거죠. 그리고 어정 가가지고 의사 자격증도 땄고 그리고 뭐 고등법원에서 자문위원을 하는데 연봉이 얼마인가 봤더니 뭐 인터넷 치면 다 나오잖아요. 봤더니 연봉이 한 50에서 60만 원쯤 된답니다. 그럼 한 달에 한 4, 5만 원 받고 그 일을 하는 거죠. 판사 업무 대행. 그 눈빛이 좀 신기해가지고 내가 잊어지지가 않는데 한번 만나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만나야지 생각하고 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뭐 한 달 넘게 흘른 것 같은데 참 시간은 빨리 가네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눈 깜짝하면 계절이 바뀌고 눈 끔뻑끔뻑하면 뭐 5년 10년이 흘러가고 내가 이 영상 만들기 시작한 지만 해도 꽤 되잖아요. 내가 2018년부터 만들었으니까 주식 영상은 내가 다른 영상은 그보다 더 빨리 만들었거든요. 2014년인가 16년인가부터 만들었고 주식 영상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뭐 박사님이 뭐 영상 한번 도와줄게 이래 돼 가지고 뭐 해봐야 별 거 있겠나 뭐 이래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 내가 미국 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뭐 하루에 한 번씩 체크를 했지요. 오늘은 구독자가 몇 명 늘었나 이랬는데 갑자기 구독자 수가 급증하는 겁니다. 그래 보니까 그때 박사님하고 찍었던 첫 번째 영상이 뭐 내 영상에서는 대박이 난 거죠. 대박. 뭐 지금 없어졌지만은 그러니까 돌고 돌아 가지고 내 사부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 아는 동생이 연락이 와가지고 그 자기 아는 동생도 상당한 고수인데 연락이 와가지고 인터넷에 유튜브에 재밌는 거 떴습니다. 형님 한번 보십시오. 이래가지고 봤더니 두 사람이네. 그때 복면 쓰고 마스크하고 막 선글라스 끼고 이래가지고 다 감찼는데 뭐 알아보는 사람은 알아보더라고요. 몇 명은.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뭐 재밌는 영상 찍었네요 하면서 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벌써 2018년이니까 2018년 2월달에 2018년 2월달에 찍었네. 내가 미국 갔으니까 2018년 2월달에 찍었던 영상. 그로부터 내가 이거 지금 하고 있는지도 7년째 하고 있잖아요. 7년째 주식 영상만. 뭐 다른 거 영상은 더 오래됐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주식 영상 돈도 안 되는 이걸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나는 여러분에게 돈 벌 수 있는 방법, 기회를 갖다가 뭐 기회는 시장이 주는 건데 그 시장이 주는 기회를 갖다가 여러 번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또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나는 심의를 기울여 가지고 영상도 만들고 알려주는데 듣는 사람은 너무 쉽게 듣는 것 같아서 한 번씩 기분이 상당히 나빠요. 뭐 예를 들어서 내 조카같이 뭐 궁금해서 연락을 했는데 나는 성심성의껏 답을 해주는데 내가 한가한 사람이 아닌데 그 답을 하고 나서 뒤에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저놈한테 내가 답을 해주고 있을 그런 계기가 아닌데 내가 지금 진짜 할 일도 많고 바빠가지고 친구도 못 만나고 희노애락을 멀리하면서 살고 있는데 진짜 도인 같은 마음으로 수행하는 수행자의 마음으로 또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지요. 지금 제일 큰 거는 우리나라 시장에 뭐 계엄령 긴급 계엄령인가 이거 끈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을 갖다가 보니까 참 이재명이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 했고 이재명을 좋아한다는 사람들은 이해는 안 가는데 저 못된 놈이 저렇게 대단하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박정희 대통령처럼 대단한 사람이 우리 민족에 나타난 거는 김일성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김일성이 없었으면 박정희가 없었다 생각합니다. 김일성이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가라는
걸출한 인물이 탄생할 수 있었다.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일성이라는 대단한 인물이 없었으면은, 그런 라이벌이 없었으면은 박정희라는 인물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김일성이라는 인물은 박정희라는 인물이 자기 라이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탄생했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은 대단한 인물이죠, 사실. 뭐 옛날에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하면은 잡히갈 짓인데, 뭐 국가보안법 이래가지고 뭐 그렇다 나는 빨갱이는 아니고, 빨갱이를 싫어하는 사람이지 빨갱이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집안에 빨갱이가 없냐? 그것도 아닙니다. 연자제 있고 이러면은 상당히 불편하죠. 집안에 빨갱이도 있고 빨갱이 아닌 사람도 있고 이러면은, 빨갱이 잡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은, 그건 뭐 집안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뭐 사람들은 다 자기 쪼대로 사니까, 세상을 자기 이념과 자기 가치대로 사니까, 뭐 예전에 뭐 공산당이 뭔지 알고 했겠습니까? 사회주의가 뭔지 알고 했겠습니까? 근데 인텔리는 그걸 아니까 사회주의를 접할 수 있었지요. 인텔리가 아니면은 사회주의 접하기가 어려웠지요. 그렇다 접할 수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뭐 사회주의가 멸망을 했는데 그래도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참 사회주의 생명이 길구나, 진짜 보수 꼴통이구나, 뭐 나는 좀 개혁적인 사람인데 내보고 사회주의자들이 보수 꼴통이랍니다. 나는 개혁주의자들인데, 개혁주의인데.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 사회주의자들하고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사회주의를 싫어합니다. 내가 뭐 윗대가리로서는 좋은데 밑에 가서 있기는 싫거든요. 그 선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 태어나면은 또 위에 올라가려고 빠락빠락 해가 올라갔겠지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고, 이 정치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딱 100으로 보면은 국민들 중에 친중 세력이 너무 많습니다. 한 60%, 70%좀 되지 않을까. 친미 세력이 한 30%좀 되려나? 두 개로 딱 나눈다면은 7대3. 그 중에서 뭐 친일이라면은 매국노를 주로 생각을 하는데, 뭐 친일이 다 매국노입니까? 아니죠. 나는 친미 중에도 매국노가 있고, 친중 중에도 매국노가 있고, 친북 중에도 매국노가 있고, 뭐 친중, 뭐 친일, 친미 하는데 애국자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찌 하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그래서 나는 애국자는 우리나라 인구의 10% 미만이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근데 행동으로 따진다면은, 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뭐 다 애국자라 봐줘야죠. 뭐 그 고생을 했으니까, 어차피 영장 나와 고생했으니까. 군대 나온 사람들이, 여자는 대부분 안 갔으니까, 여자는 군대 간 확률이 갔다 온 사람이 뭐 0.1%가 안 되지요. 남자는 군대 갔다 온 사람이 그래도 한 50%쯤 되지요. 한 40%쯤 되려나. 뭐 나이가 든 사람들은 뭐 한 7, 80% 이상 되겠죠,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나 군대 갔다 오면 그나마 애국자라 생각을 합니다. 뭐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는 게 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뭐 나도 국방의 의무를 했는데 뭐 다시 해라 이러면은, 난 다른 사람처럼, 우리 때도 돈 써가 뺀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나 돈 써가지고라도 빼고 싶습니다. 아니면 나도 그 누구야, 저게 그 서울시장 했던 그 사람 아들처럼 나도 허리 디스크도 있고 목 디스크도 있고 이랬는데, 무릎도 다쳐가지고 상태도 안 좋았고 어깨도 다쳐가 상태도 별로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그거 다 검사해가지고
냈으면은 군 면제도 가능했을 것도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근데 그 생각을 왜 못 했을까? 뭐 검사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러니까 일반인들은 엄두를 못 내죠. 자, 뭐 쓸데없는 얘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시장이 너무 하수상합니다. 불꽃쇼가 한번 있을 것 같고 앞서 말했던 그 12월 중에 N캐리건 생길 가능성도 있고 안 생길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셧다운도 한번 주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내년 미국 대통령 취임이 1월 20일인가 그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뭔 일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 이래서 하방 쪽으로 뭔가가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파생하는 사람으로서는 큰 기회를 여러 번 잡을 수도 있다. 이래 되고 주식하는 사람은 올라오면은 팔고 내려가면은 분할 매수해 가지고 사면 돈 벌겠구나. 여기 핵심입니다, 오늘. 자, 결국 12월 초의 폭락설은 사실로 들어맞은 건가? 폭락했나 12월달? 어쨌거나 야간 선물은 폭락했습니다. 야간 선물은 폭락이 맞았고 주가는 12월에 뭐 선물로 볼 때는 뭐 한 15포인트 정도 떨어졌으니까 뭐 폭락까지는 아니고 뭐 한 달에 그 정도는 움직이잖아요. 뭐 그러니까 좀 떨어졌다 정도. 아직 폭락은 아니고 업종으로 보더라도 뭐 마찬가지로 그래 크게 떨어진 것 같은 업종은 봅시다. 코스피를 보게 되면은 코스피도 뭐 2,500에서 뭐 한 100포인트 정도 떨어졌으니까 폭락이라까지는 보기 어렵죠. 그럼 요 저점이 깨지면 어떠냐? 저점이 깨지면은 매수 기회입니다. 아시죠? 내가 늘 말씀드리던 거. 코스피만 유일하게 저점이 안 깨졌지요. 선물도 깨지고 코스피 맥도 깨지고 다 했는데 거의 저점 가까이까지 갔는데 안 깨졌으니까 조만간에 한번 깨고 가야 파동이 완성이 되는데 아직 파동이 완성이 안 됐다. 하락의 파동이 완성이 되고 나면은 이제 불꽃쇼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얼만큼 큰 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불꽃쇼가 나올 때는 여러분 자산의 90%는 90%는 털고 현금화 시켜야 된다. 그건 내가 작년부터 한 얘기입니다. 오래됐습니다. 뭐 그래 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요때 N캐리건으로 뭐 이때 왜 떨어진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N캐리건이 맞다고 보고 N캐리건으로 한번 떨어졌고 같은 폭탄이 두 번 떨어지지는 않는데 N캐리 그러니까 성동격서죠. N캐리 이래 사면서 셧다운 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말이 별로 없는데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 바이든이 이것저것 마구 여기저기 싸질러 놓고 있지요. 트럼프 공화당이 집권하면은 제대로 뭔 일 못하게 싸질러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재명이 마구 싸질러 놓고 싸지르지요. 그 윤석열은 보니까 문재인하고 윤석열하고 같은 라인인데 나는 그래 보이는데 그 뭐 태극기 부대는 윤석열 보고 문재인을 집어넣어라 구속시켜라 택도 없지요. 그런 일은 안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재명 라인이 대단히 튼튼한 것 같아요. 그 내가 이 소송 억울하게 뭐 세상에 내보다 억울한 사람 훨씬 많겠지만은 뭐 소송이 걸리면서 소송에 관심을 갖고 보니까 와 나중에 이제 내가 7대3으로 이겼거든요. 결국 7대3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9.5대 0.5로 이긴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금액으로 딱 보면은 9.4대 0.6이죠. 그러니까 94대 6으로 내가 이긴 거거든요. 금액으로 딱 보면은. 근데 내가 스톱을 하는 게 이익이다 싶어서 이제 스톱을 할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일단 민사적으로는 마무리가 됐고 근데 관점을 좀 달리 하면은 내가 소송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비용이 돈이 너무 적어가지고 내가 이 시장에 집중하는 게 훨씬 낫겠다. 내가 시장에 2주 집중하는 동안에 진짜 괄목할 만한 성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100일 정도만 6개월 정도만 5, 6개월만 이 시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인생이 바뀔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네요. 나는 우리 민족사에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타난 것은 김일성이라는 대단히 뛰어난 인물 덕분이다. 뭐 그렇다고 나 공산주의 찬양하는 사람 아닙니다. 반공을 하는 사람입니다. 반공을 했던 사람이고 나는 한 번도 공산당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뭐 뛰어난 걸 뛰어나다고 할 뿐입니다. 뛰어난 인물이 맞으니까. 김정일도 대단히 뛰어나지요. 김평일이 후계자였는데 그 후계 궤도를 깨버리고 그 많은 숙적들을 다 치내고 심지어는 김일성까지도 치냈지요. 대단하지요. 나 대단한 인물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되는 김정은이 같은 경우도 김정은이도 생각보다 대단하네요. 나는 몇 년 못 가가지고 날아갈 줄 알았는데 와 오래 가네요. 그 2011년인가 그 북한의 그 최고 권력자가 됐지요. 뭐 지도자라면 나는 반감이 좀 많아요. 왜 반감이 많은가 하면은 그 옛날에 그 70년대 국민학교에 지도위원 제도가 있었거든요. 반장, 부반장 제도 생기기 전에 지도위원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 한 반에 한 5명 정도 해가지고 옛날에 한 반에 한 7, 80명 됐잖아요. 국민학교 때. 많을 때 90명도 됐고 이 진짜 콩나물시루 같은 데서 뭐 지도위원 제도 있다가 뭐 반장, 부반장 제도 하다가 분단장 제도 하다가 뭐 제도가 하여튼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는데 그 지도위원 하는데 내 형 누나도 지도위원 했거든요. 그 보면은 그 책상 서랍 안에 지도위원 배지가 있는 걸 내가 봤거든요. 어릴 때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내가 국민학교 들어가서 이제 글자를 읽을 줄 알게 되니까 그게 나름대로 반에서 권력이었구나 뭐 이런 걸 갖다가 알게 됐지요. 그 지도자 이러는데 뭐 국민의 대표를 갖다가 뭐 지도자 뭐 지도는 개뿔 뭐 박정희 대통령쯤 되면은 지도자를 할 수 있지요. 근데 뭐 그냥 뭐 정치인들을 지도자 뭔 지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라를 갖다가 개판으로 만드는 주제에 지도는 개판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뭐 그래도 이 민주주의가 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도 되지 민주주의가 안 됐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이죠. 근데 앞으로 통제 사회로 간다고 조지 오웰의 1984에서
이미 수십 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목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바뀌려면은 사고가 다른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사고가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 시내 식당에 뭐 밥 먹으러 뭐 한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나이가 그리 많아피도 안 하던데 한 80 전후 같이 보이더라고요. 보릿고기길래 하더라고요. 보릿고기. 보릿고기. 그래가지고 보릿고기가 언제까지 있었지? 보릿고기. 뭐 우리 그 조상 중에도 대동아 전쟁 때 보릿고개 때 굶어 죽은 분이 계십니다. 대단한 부자였는데 대동아 전쟁 말기에는 진짜 그 일제 외등시대 말기를 얘기하는 거죠. 대동아 전쟁 때는 진짜 밥그릇까지 뺏어가가지고 뭐 뺏어갔나 뭐 물자 징벌이죠. 징발을 하는 뭐 그런 경우인데 물자가 워낙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보릿고기를 없앤 사람이 결국은 뭐 박정희 대통령이 없앴잖아요. 뭐 대단하죠. 뭐 김대중이 김영삼이가 어차피 대통령이 될 사람이었고 김영삼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빨리 됐으면은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김영삼이나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됐으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어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때 전두환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박정희가 하던 걸 이어받아가 그냥 쭉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고 있지 않을까. 뭐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뭐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두 놈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나라를 망쳐도 그나마 이만큼 살고 있는 게 나는 그 앞에 대통령을 한 사람들 덕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뭐 생각 자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화를 하다 보면은 80대 90대들하고 사고가 비슷한데 아이고 내가 참 이 나이 많은 부모님들 밑에 나고 자라다 보니까 참 내가 내 또래하고 같은 사고를 못하는 게 천추이 아니죠. 같은 또래와 같은 사고를 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같은 시대를 살면서 다른 사고를 하고 있으면 참 힘듭니다. 그렇다고 내가 경제적으로 권력적으로 상당히 앞서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죠. 자, 근 1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얘기하면서 시장에 관한 얘기부터 뭐 우리나라 언론 세월 얘기를 해가면서 다 했습니다. 내 영상을 계속 본 사람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다 캐치했을 거고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 캐치하는 사람은 캐치할 거고 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뭔 말 한 건지. 뭐 잘 모르는 게 있으면은 뭐 댓글로 달아주면은 내가 구체적으로 뭐 며칠 안에 뭐 내일이라도 다시 영상 찍을 수 있으니까 찍어 드릴 테니까 뭐 찍어 드리는 게 맞지요. 뭐 나는 그렇게 자주 찍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영상을 찍다가 새로 찍었는데 앞에 했던 말을 다 뺐는데 내가 새벽이님 자발적 구독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을 했는데 뒤에는 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요번에 한 주 동안 다사다난한 일만 없었어도 내가 새벽이님께 좀 나름대로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다음 기회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내가 돈을 벌면은 그때는 선물을 가치 있는 선물 뭐 그래 비싼 건 아닌데 가치 있는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한 주 다음 주 저점을 뚫고 내려올 때 내가 말씀드린 거 있지요. 그거 하십시오. 돈 법니다. 그리고 불꽃쇼 놓습니다. 대통령 취임하고 놓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언제 밑으로 박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박살나는 게 여러분 매수기회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분할법을 하면서 매수가 적게 됐다고 더 할 걸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하면은 다음에 하방으로 뚝 떨어뜨릴 때 죽습니다.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날이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나 어제 쿠팡으로 따뜻한 뭘 하나 샀습니다. 전기 히터 하나 샀습니다. 보일러 고장 나가지고 보일러 고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것 같다가 전문가 와가지고 간단하지 않다고 하길래 와, 내가 요래요래하면 되겠다는 건 내가 알겠는데 머리로 하는 거하고 몸으로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참 내가 지금 좀 춥게 있는데 오늘 우리 집에 여러 사람이 다녀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가스보일러 점검, 가스 점검하러 1년에 2번 오지요. 인터넷, 나는 내 집에 누가 들어오는 걸 엄청 싫어하는데 인터넷 기사가 안 들어올 수 없어서 들어왔습니다. 와가지고 내가 생각한 거하고 별 다른 것도 없는데 저거는 확인을 해야 조치를 해주니까 그래 된 거고, 나도 광 케이블 2.5GB 안에서 진짜 행복한 매매를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빨리 돈 벌어가지고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하고 싶고 이 재개발 지역을 뜨고 싶습니다. 재개발 지역 내가 왜 붙어 있어가지고 있다 보니까 세월이 그냥 훅 지나가 버렸는데 이 들어온 것부터가 잘못됐고 뜰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떴어야 되는데 내가 한번 움직이는 걸 싫어하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내가 내년에는 1년 안에 반드시 움직이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으니까 몇 달 안에 돈 벌어 가지고 환경 좋은 곳으로 가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좀 더 좋은 이 소스를 얻을 수 있으려나. 자, 어쨌거나 겨울에 건강하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건강해야 돈이 붙습니다. 건강 안 하면 오는 복도 날아갑니다. 복을 받으려면은 복을 받는 그릇도 중요하지만은 건강도 중요합니다. 특히 돈은.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돈 많이 버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